저는 이제 심리건강연구소 소장 김서봉이라고 하고요. 저는 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임상심리 전문가라고 하는 자격과 그리고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이제 이 지역사회에서는 약 20년 정도 된 기관이고요. 처음에는 학교의 부설기관으로 시작을 했다가 저희 은사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고요. 쭉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대학원생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정신재활센터라고 하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신재활센터는 이제 정신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사회로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납병동이라고 하는 곳은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작업재활이나 어떤 치료적인 활동들 같은 것을 하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납병동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한 20여 년 전에는 대체로 이제 그 정신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로 집에만 혹은 병원에만 이렇게 계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사회로 다시 돌아오시기가 어렵죠. 그래서 은사님께서 이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찾다가 이제 정신재활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제 사용하셨고요. 네,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정신재활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청년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들을 이제 만난 지는 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광주 청년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마음 상담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혹시? 일단 본인이 청년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알겠는데 여러 가지 마음의 어떤 고민거리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특히나 청년의 시기는 더더욱이나 복잡한 마음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가령 예를 들자면은 그때는 뭐든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참 애매한 나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직 어른이 된 건데 아직 어른이 덜 된 것 같고 그런다고 젊은 세대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처럼은 뭐 살 수도 없고 그런 취급을 받고 싶지도 않고 그런다고 기성세대 쪽에 편입되기는 어렵고 그래서 끼어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애매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정한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시고 불안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혹은 그 외에도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저희가 해결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청년 마음건강 상담소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점점 확대돼 가고 있고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조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더 다양하게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마음 건강 상담소에 많은 청년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주로 상담소에 어떤 고민이 가장 많이 들어오나요? 일단 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그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불안정함이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관계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혹은 그리고 동성 친구들과의 관계 혹은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있는 갈등 이게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현재 와서는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또 혹은 최근에 어떤 이별이나 어떤 다른 상실의 경험들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내가 뭔가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 오은영 박사님의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도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들을 좀 탐색해보고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여전히 가장 큰 것은 우울이나 불안, 정서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많은 청년분들이 상담소에 오기까지의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상담을 받으러 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고민이 별로 큰 고민이 되지 않을까, 고민인 것처럼 여기지 않을까, 이런 사소한 것으로 이런 데를 찾아오느냐 라는 식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희는 여기에서 찾아오시는 청년분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드리고 그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공감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위로도 받고 또 어떤 방향을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상담의 과정은 저희가 어떤 그 솔루션을 직접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찾아갈 수 있도록 같이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거고요. 그래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삶의 과정에서, 삶의 여정에서 넘어지고 그리고 넘어진 것 때문에 힘들어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넘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나 좌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옆에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혼자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 역시도 중요하다.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광주에서 청년 마음 건강 상담소 이외에도 광주 청년들이 마음이 힘들거나 고민이 있을 때 찾을 수 있는 공간이나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면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곳이 있나요? 이제 각 구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곳에서는 일단 그 상담 비용을 이제 무료로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은 또 학교에 계신다라고 하면 학생상담소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더 난전문적이고 그리고 외부에서 그렇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이럴 때 기관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광주 광주권만 해도 약 600여 개소 아마 그 이상 될 것 같은데요. 600여 개소 이상의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모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국심리학회에 문의를 해보십시오. 한국심리학회는 이제 공인된 자격을 갖고 기업을 하시고 있는 분들을 이제 소개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찾아서 간다라고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정보나 불확실한 정보들보다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고요. 또 그것도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지역에 있는 학교, 이제 대학에 전화를 해보는 겁니다. 대학 심리학과에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은데 외부에 있는 그런 기관들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면 이제 문의를 해보시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